반갑습니다. 세계적인 도시 부산 제프킴TV의 제프킴입니다. 오늘은 7월 5일, 시간은 오후 4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 급하게 이렇게 또 간단하게 영상을 또 만드는데요. 지금 시기 이제 대연 DIR 때문에 제가 이제 고객분들하고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자주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혹은 또 대부분 또 알고는 계세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어떤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시고 자주 물어보시냐면, 분양권에 대한 취득세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런 부분들,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제 어떤 고객분이 이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본인이 이제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대연 DI를 이번에 이제 청약을 넣으실 거고, 그러니까 1주택을 가지고 있고 청약을 넣으실 건데, 이 분양권이 당첨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미분양된 거를 소장님 통해서 하나 샀을 때, 이것을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그 이전 주택을 분양권으로 산 DIL을 입주하고 나서 3년 후에 3년 이내로 팔면 비과세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아시는 또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이전에는 그게 맞아요. 이전에는 그게 맞는데 지금은 분양권이 주택수에 산입이 되기 때문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나서 그러니까 최초 분양을 받게 되면은 분양권 당첨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전매를 했을 경우에는 그 분양권을, 전매받은 분양권을 하고 이제 잔금을 청산했던 날로부터, 미분양분을 샀을 경우에는 분양을 계약한 날, 분양권을 계약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정리를 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저랑 안 만나셨으면 이분은 가만히 계셨다가 이제 기존 집 세금 엄청나게 내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내용이 있어서 이거 빨리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모르시는 분들도,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다 싶어서, 자,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취득세 부분을 먼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취득세는 왜 취득세를 납부할 때 주택수를 산입하느냐 안 하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규제지역에서는 2주택부터 중과가 돼서 이제 8%, 12% 취득세가 매겨지고, 비규제지역에서는 이제 3주택부터 8%, 12%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언제죠? 분양권이 이제 나중에 이제 입주할 때 돼서 등기를 치거나 등기가 되거나 이제 잔금을 완납해서 이제 입주하는 시기잖아요. 그때 이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때 취득세를 납부할 때 그 납부할 당시에 주택수를 산정하는 산정일 기준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분양권을 당첨받은 날이거나, 전매를 했을 경우에는 그 분양권을 사고 잔금을 친 날이라거나, 아니면 미분양분을 샀을 때는 계약일 날짜에 주택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이 2020년 8월 12일 이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020년 7월 달에 예를 들어서 분양권을 사신 분들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에서 분양권은 빼고 취득세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입니다. 양도세는 2021년 1월 이후로는 양도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산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기준에서 이게 이제 왜 날짜가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됐든 지금 현재만 보시면 돼요. 계속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주택수에 취득세도 들어가고 양도세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주택 플러스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원래주택을 2021년 1월 1일, 그러니까 2020년 12월 말일 이전으로 팔았을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을 팔아도 기간이 아무리 지나도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주택수로 산입이 안 되기 때문에, 비과세로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혹은 또 그 분양권이 나중에 입주가 돼서 등기를 쳤다고 하더라도 그때 이후로 3년 안에만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2021년 1월 1일 이후로는 원래 주택을 가지고 있고 분양권을 샀을 경우에 이 분양권을 삼가 동시에 분양권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취득일 산정하는 기준의 일로부터
주택수로 바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바로 그날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지 비과세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만일에 공사기간이 이제 특례가 하나 있어요. 특례가. 그래서 공사기간이 3년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분양 시기하고 보통 3년 이내에 보통 공사가 대부분 다 만료가 된단 말이에요. 네, 대부분 다 공사가 만료가 돼요. 웬만하면. 그래서, 분양권에 당첨을 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어. 그리고 분양권을 당첨을 받았어.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분양권을 당첨이 됐거나 아니면 미분양을 샀거나 아니면은 전매를 받았거나 어차피 그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받았어. 근데 공사기간이 3년 이상이 되면은 그 안에 팔았을 때 기존에 있는 집에서 나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을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럴 경우에 공사기간이 만약에 3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조건이 있어요. 공사기간이 3년 초과되죠. 지금 DIL이 공사기간이 3년이 초과되잖아요. 그죠? 자, 이때는 3년 안에 꼭 안 팔아도 돼. 기존 주택을.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공사기간이 3년이 초과될 경우에는 대신 그 분양권이 입주가 되고 나서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고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면 되는데 단 3년 이내에 신축된 그 집으로 DIL로 세대원 전원이 들어가서 1년 동안 꼭 살아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중요하죠, 여러분? 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헷갈리시는 분들은 다시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 주시면 그냥 다시 설명 한 번씩 다 해드릴 테니까, 제 고객으로 등록되신 분들은 제가 다 설명을 일일이 해드릴게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헷갈리시는 분은 다시 이 영상 한 번씩 더 돌려보세요. 자, 이 부분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공부를 하셔서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자꾸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한 번은 또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짧게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건 번외적인 이야기인데요. 지금 중도금 대출은 자격 요건이 안 되면 중도금 대출 안 나갑니다. 네, 은행에서 무조건 중도금 대출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한 가구당 분양권이 2개까지 중도금 대출이 나가는데 최소한의 조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소득이 어느 정도 증빙이 돼야 되거나 신용불량자인데 나가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연체 내역이 높다거나 신용이 안 좋다거나 이러면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7월 18일 날 당첨일 기준으로 6개월 있다가 전매가 가능하니까 7월 18일 날 당첨일 기준으로 6개월 후면은 8, 9, 10, 11, 12, 1월 18일 이후로는 전매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중도금 첫 실행일이 1월 18일부터 3월 28일까지 2달이 조금 더 넘게 있어요. 2달 반 정도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사이에 전매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절대 그렇게 위험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하게 하시면 안 되고, 그때 만일에 정리가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때 만일에 정리가 안 되면 또 위험하니까, 저는 무조건 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아실 거예요. 제가 전화 왔을 때, 청약하지 마세요 하는 분도 좀 있습니다. 네. 왜냐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왜냐면 취득세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만일에 전매가 안 됐을 경우에 취득세까지 이제 입주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그때 취득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근데 그걸 감안하고 갈 수 있다. 그걸 감안하겠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기본세율로 하면은 1,000만 원 후반 나오는 거 중과맞게 되면은 6,000만 원, 6,400 이상, 7,000만 원 가까이 나오고 또 12%까지 나오면은 한 1억 가까이 나오는데 그거 커버할 수 있다 하면 가져가도 돼요. 근데 다주택자분들은 전략을 완전히 좀 디테일하게 짜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랑 같이 상의해서 준비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입주할 때는 보수적으로 계약금은 들어갔고 혹시 전세를 끼더라도 한 2억 전후의 정도의 비용은 그래도 4년 후에 준비돼야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추천해드리고 있지 제가 막 권해드리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취득세와 양도세 관련해서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전화가 오네요.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롯데캐슬 부동산입니다.
네. 3596. 네, 왜냐하면 어차피 세금이 나와요. 이렇든 저렇든, 그죠? 그러니까 사모님은 여기를 나중에 입주할지 말지를 일단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마다 다 해석이 다른 단지예요. 평이하게 적당히 평가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비슷비슷한 게 아니라 어떤 단지, 어떤 층, 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이제 누구나 봐도 골드 동들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동들을 만약에 잡게 되면 피는 바로 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만일에 뭐 현금이 좀 많거나 내가 후분양 지역에도 조금 관심이 있다, 아니면 좀 더 상급지도 관심이 있다 이러시면 저는 뭐 그 다음 분양 예정지인 광안이고요, 뭐 기타 등등의 지역들을 좀 좋게 보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뭐 또 좋은 지역으로 기다렸다가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현금이 그렇게 많이 보유는 없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아주 이 좋은 입지에, 물론 단점은 있지만 이 좋은 입지에 이 남구에 입성을 해서 그래도 투자 수익을 어느 정도 3, 4년 정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훌륭한 장소이긴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선택 잘 하시고요. 저는 상담부터 컨설팅, 이후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고객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타 자산들의 기타 부동산 자산들에 대해서도 함께 모두 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라는 게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시기에 상담을 받고 그 흔들림 없는 철칙을 가지고 꾸준하게 서로 같이 인생을 함께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이 부동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순간에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제가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되어드릴 거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인 도시 부산 제프킴TV의 제프킴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